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 교체 인사는 투기와의 전쟁을 공식화한 문 대통령이 보다 현실성 있는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고 이형수 라사의 귀환 행사가 69년 만에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습니다. 범어사는 동작동 국립묘지가 설립되기 전 현충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1952년 당시 범어사에서 처음 열렸던 전몰장병 합동추모식을 그대로 재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계 문화예술인들의 온라인 문화축제 한마당 2020 불교문화대전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축제였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불교 문화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이 그동안의 내부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종단의 안정과 중장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이 참석한 학술 세미나는 그동안 추락한 위상을 반성하면서 종단의 전통과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의지를 모은 자리가 됐습니다. 기업의 이익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에 앞장서온 한 불자 기업이 제주 서귀포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 교체 인사는 투기와의 전쟁을 공식화한 문 대통령이 보다 현실성 있는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낸 주택공급정책 전문가인 만큼 정부의 공급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친문계의 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을 뜻하는 삼철 중 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이후 총선에 출마해 3선을 기록했습니다.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 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발탁했습니다. 새로 내정된 장관 후보 4명은 모두 1주택자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사 수요가 있는 만큼 내년 초 후속 개각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줄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후임에 주택공급 전문가를 투입함에 따라 향후 집값과의 전쟁에 있어 방법론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고 이형수 라사의 귀환 행사가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습니다. 범어사는 동작동 국립묘지가 설립되기 전 현충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인데요. 1952년 당시 범어사에서 처음 열렸던 전몰장병 합동추모식을 그대로 재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어사 일주문 앞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69년 만에 돌아온 호국 영웅을 맞이합니다. 6.25 전쟁 당시 함께 복무했던 전우가 위패를 전달받아 재단에 안치합니다. 박삼덕 국가보훈처장이 호국의 영웅을 최고의 예우로 맞는다는 의미를 담은 호국 영웅 규환표와 전사자 유품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달합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혹한 전쟁 피해에서 조국 수호를 위한 불굴의 용기와 투혼을 발휘하셨던 고 이영술 하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이어서 고인에 대한 예로 조총 발사와 묵념이 이어집니다. 69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 이형술 하사는 결혼한 형을 대신해 19살의 나이로 자원 입대했다가 3개월 만인 1951년 10월 11일 강원도 백석산에서 전사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2015년 9월 24일 백석산 일대에서 발굴됐고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귀한 행사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당시 범어사에서 열렸던 제1회 전몰장병 합동 추도식을 그대로 재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귀한 행사가 범어사에서 열린 것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전몰장병 39명의 유해를 경내 보제로에 안치하고 전국 군경 합동 위령제를 처음으로 봉행하는 등 범어사가 호국 불교의 도량으로서 서울 국립현충원이 설립될 때까지 수년간 현충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범어사는 피난민들에게 의지체가 되었고 특히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39분의 유해를 보제로에 안치한 이래 수영관 전몰 군경의 입회를 모시고 덕을 위로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전쟁 중 전국 사찰이 산문을 열어 구휼에 나서는 등 역사적으로 국난 극복의 중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듯이 지금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호국 불교 정신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펼치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보건의료와 같이 남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도협력 분야부터 우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북측 상대방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당 단체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겠다면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8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남북 불교계가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교계 문화예술인들의 온라인 문화축제 한마당 2020 불교문화대전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축제였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불교 문화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불교 문화예술을 통한 화합과 치유의 축제 한마당 제1회 2020 불교 문화대전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종이 언택트, 비대면 방식으로 불교 문화 공연을 한자리에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인데 21개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유튜브를 통해 시민과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개막식과 공연, 시상식 등이 모두 관람객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교의 그 아름다운 문화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하면은 또 뭐 서울만 보고 몇몇만 보는 거지만은 이제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또 호응도 좋고. 장애 불자들의 예술적 활동을 지원하는 보리수 아래 장애 시인의 시 낭송은 감동을 자아냈고 언제나 날아다니는 자유를 선물하고 싶어. 코로나19 역병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라는 문수사자춤과 승무, 찬불가요, 야단법석의 신명나는 공연 등은 우울한 기분을 달래줬습니다.
스님과 함께 전통 지화장엄을 만들고 불교책을 소개하는 토크도 온라인으로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 때문에 사흘간 만여 명에 가까운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힘든 시기 안방에서 공연을 보니 좋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불자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교문화대전은 대면 행사 없이도 시민과 불자에게 위로를 전하고 전통춤과 불교 무용 등 우수한 불교 문화의 진수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강화와 비대면 포교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불교는 일초이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집에 계시더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의 시간, 또 감동의 시간, 또 마음에 다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간을. 마지막 세레머니 영상을 끝으로 불교 문화대전은 막을 내렸지만 종합예술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는 조계종 홍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특별보좌관에 비구니 종회의원인 정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회의원이자 청년사 주지 정현 스님에게 문화특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문화특보 정현 스님은 장일 스님을 인사로 1974년 3인위계를 받았으며 고산사와 개심사, 중림사, 천주암, 보석사 주지 등을 지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평상 스님을 은사로 2003년 3위계를 받고 송광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능엄 스님을 총무원 사서실 사서직에 임명했습니다.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미황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리는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강 스님이 대통령상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스님은 지난 20년간 천년고찰 미황사 주지 소임을 맡으며 탑과 부도, 종문양 등을 찾아내 현대에 맞는 문화로 다시 세우는 작업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금강 스님은 보물 947호 미황사 대웅전의 천불벽화와 반자 문양 복원, 보물 1183호 미황사 응진당의 나한벽화 복원 등 문화재 보존 활동에도 노력했고 도량의 정각과 요사 26채를 복원해 미황사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이 그동안의 내부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종단의 안정과 중장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이 참석한 학술 세미나는 그동안 추락한 위상을 반성하면서 종단의 전통과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의지를 모은 자리가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호명 스님 체제의 27대 태고종 집행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마련한 학술 세미나, 태고종의 정체성 탐구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그동안 겪었던 내용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 발전과 중흥을 위해 학술 세미나를 정례화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내용을 불식시키고 모든 정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단결해 종단 안정과 발전을 물론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태고종 종정 지허 대종사는 원로의장 도광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중생 교화에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조계산 서남사의 수행 전통과 과제를 통찰하여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측정한다니 천상의 제대 선신이 꽃비를 내릴 일이라 하겠다. 태고종단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소유에 따르는 책무를 등한시한 채 감투와 재물을 노린 자들을 경계하지 못하여 종세가 위축된 결과가 지금의 종단 모습입니다. 한국 불교의 근본 정통성 체제를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도소행의 활력소가 되어 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는 태고 보우국사의 원용 회통과 화쟁 사상을 조명하고 국난 극복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 종단의 뿌리를 되짚고 미래 발전 방향을 불교 학계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역사적으로 계승된 태고 종조서를 종조로 추앙하면서 태고 종조관이 정립이 된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좀 서술해 봤습니다. 태고종은 오는 18일 2차 학술 세미나를 여는 등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전통과 정체성을 다시 굳건히 하는 법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비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 실물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화재청과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8일부터 국보 31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 실물을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 3실에서 상설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2009년 포항 중성리 도로공사장에서 발견된 뒤 8일간 특별 공개와 단기간 특별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였지만 이후에는 복제품으로 공개됐습니다. 신라 지증왕 때인 501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503년에 제작된 포항 냉수리 신라비, 524년에 만들어진 울진 봉평리 신라비보다 앞선 것으로 2015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제17회 불교출판 문화상의 올해 불서대상을 수상한 노승대 작가가 BBS 불교방송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뉴스와 사람들의 출연에 대상 소감을 전하고 한국 불교와 사찰 문화에 대한 연구와 집필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노승대 작가는 우리 문화의 원형에는 삼신사상이 들어있고 불교 문화 속에도 고대 문화의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다면서 사찰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내고 글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불서 대상작인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는 수달과 돼지, 도깨비, 삼신할미, 신선 등 사찰 구석구석 숨어있는 수많은 상징물을 조명한 책입니다. 노승대 작가가 출연한 BBS 라디오 뉴스와 사람들은 오는 6일 저녁 6시 2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이익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에 앞장서온 한 불자기업이 제주 서귀포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의 경영 철학을 펼쳐온 불자 기업이 있습니다. 불자 기업 복성산업개발 창업주인 박금태 회장은 태고종 전북 종무원과 함께 베트남 다락성의 초등학교에 태양열 정수 식수대를 건립하고 자전거 100대를 지원하는 등 꾸준히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 철학의 실천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복성산업개발은 창립 10주년과 제주 일광그린 아파트 준공식을 맞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1,000만 원을 비롯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 서홍동 주민자치센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각각 보시했습니다. 박금태 회장께서 갖고 계신 경영 철학 중에 하나인 부분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입니다. 그 꿈과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0년 설립된 복성산업개발은 1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7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소외된 이웃에 모두 2만 포의 쌀과 각종 후원 물품을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미얀마 양곤과 지난해 베트남 다락성의 봉사활동과 함께한 진성 스님은 박금태 회장을 이 시대의 관세음 보살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네, 박금태 회장님께서 이런 창립 기념일이나 1년에 수차례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라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나눔을,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이 주식회사 복성산업개발이 앞으로도 더욱더 무궁무진 발전되고 2010년 설립된 복성산업개발은 토목과 주택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한국 불교 연구에 크게 기여했던 일본 불교학자 이시가미 젠노 동국대 전 석좌 교수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29일 대학 강의를 마치고 하교 도중 낙상 사고로 수술을 받았지만 일본 지바현의 자택 인근 병원에서 작고했습니다. 고인은 일본 다이쇼 대학을 졸업한 뒤 불교학자로 정토종에서 활동하며 슈쿠토쿠 단기대 총장과 동국대 석좌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특히 동국대 시절에는 40여 년간 수집한 불교 서적 5천여 권을 학교에 기증했고 본인의 임금으로 한국 불교학자들을 위한 한일불교 문화학술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고 이영술 하사의 귀환 행사가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옛 현충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범어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한국 불교의 애국 정신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